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메지온 말씀 좀 드립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그 메지온이 최근에는 좀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죠. 네, 자리를 잡으면서 시세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쌍바닥 패턴을 여기서 만들면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지난 23일 날에는 KRX 300 종목으로 메지온이 편입이 됐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매지온에 500억 투자를 한 BRV 윤관 대표 잘 아시죠? 예, 이 윤관 대표가 얼마 전에 그 대박을 냈다는 건, 네, 이거 저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그 매지온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이 부분도 아울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특히 그 공매도 금지가 된 상태에서 공매 대차 현황이 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지금 상황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시세가 전개가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요거 오늘 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그 연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네, 요걸 제가 좀 찾아서 이거는 그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으셔가지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그 KRX 300 종목으로 편입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여러분? 네, KRX 300 종목으로 편입이 된 그런 건의 재료가 지난 23일 날 그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보시면 KRX 300 종목으로 매지온이 편입이 된 게 나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매지온, 포스코엠텍, 뭐 루닛 네, 새로 편입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뭐가 좋을까? 네, 이런 그 의문 부호를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무래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기업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기업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쉽게 그 공급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아니에요. 네. 이게 일단 네, 아주 좋은 메리트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기업의 신뢰도 같은 경우가 자꾸 올라가죠. 네, 올라갈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매지온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당연히 이제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의인들이 포트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지온, 당연히 이제 편입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요게요, 여러분 그 12월 5일부터 이제 편입이 되는 거예요. 12월 5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도 우리가 무시 못 한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현재 또 말씀을 좀 새롭게 이제 플러스 요인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도 비교적 최근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전에 얼마 전에 그 매지온 홈페이지 가시면 노티스 해가지고 이제 공지사항에 국제 출원 보고서 공개했다는 건, 네, 이 건은 아마 조금 그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요거 일단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뭐 이런 그 특허권에 대한 재료, 국제 출원 보고서 공개는 당연히 이제 매지온의 긍정 효과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그죠? 네, 국제 출원 보고서 요거 나온 기사도 지난번에 언제 나왔나요? 이게 네, 11월 13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뭐 그거 아까 그거하고 이제 상통되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역시 도움이 되고 있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건이 좀 있었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라이칙 박사 인터뷰 건은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환자건에 대한 모멘텀, 네, 요게 이제 후속적으로 재료가 아직 나오질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근데 이제 그 재료는요, 여러분, 주가가 먼저 알고 선행을 해요. 네, 선행을 합니다. 미리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흐름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그 재료는, 그 건에 대한 재료는 나중에 등장될 거죠. 이미 재료가 나오면 항상 주가는 이미 올라 있는 결과가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BRV 그 윤관 대표, 윤관 대표 잘 아시죠? 이 윤관 대표가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투자를 해가지고 자 무려 17배 차익을 냈던 거 최근에 아마 기사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자 이거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요 매지온에 상당히 간접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분을 투자를 했죠. BRV 공모 후 지분율은 약 25%. 그죠? 그래서 이 BRV 건에 대한 윤관 대표 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 BRV가 결국 이런 건에서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매지원에 지난번에 500억 투자한 거 이외에 또 추가적인 투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죠? 여유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자, 이 재료는 우리가 매지원의 주가에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그 실적 발표가 이미 나왔죠. 네, 근데 우리가 실적은 뭐 33억 적자, 영업 손실 나왔는데 뭐 이 영업 손실이 아직까지는 흑자로 바뀌지 않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이 주가에 부담이 주기보다는 실적 발표가 이미 됐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이 그다지 그렇게 크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난 3분기 보고서에서 볼 거는요. 결국 2022년도에는 그 자본 총계가 262억이었어요. 자본 총계는 회사의 어떤 재산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산이 262억 정도였는데 요것이 여러분 좀 변화가 된 부분을 목격하실 수가 있죠. 네,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639억 정도, 네, 요 정도로 자본 총계가 지금 현재는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 있는 상태죠. 요거는 이제 BRV 돈 들어오면서 지난 반기부터 여유가 있습니다. 네, 여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자본 총계를 늘려놓은 부분은 비교적 뭐 상당히 나쁘지 않다. 뭐 그 정도만 이제 실적 발표에서는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금 상태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걸 보셔야 돼요. 네, 일단 뭐 외관적으로 유동 자산 한 800억 되고요. 유동 부채는 한 274억밖에 안 되죠. 재무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한 415억까지 늘어났어. 그죠? 현금성 자산이 415억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크죠. 네, 이 부분은 상당히 크게 늘어난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요. 여기 이제 보시면 뭐가 있냐면 현금성 자산도 자산이지만 유동성 금융자산도 요것이 바로 또 현찰이 만들기가 쉬운 그런 정도의 유동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동자산도 한 245억까지로 대폭 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를 플러스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한 50억 정도, 650억 정도의 현금 유동성이 확보가 돼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지속되는 것은 당연하고 유동성이 그만큼 한 650억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 매지원의 임상권과 관련한 연구 개발은 계속될 것이고 뭐 증자에 대한 부담도 없어질 것이고요. 네, 그래서 좋아요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환자 등록권만 이제 가미가 된다면 시세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매도는 전면 금지가 돼서 그 효과가 역시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량은 거의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담을 주지는 않고 있고, 빨간 선이 대차입니다만 대차도 확연하게 줄었어요. 한 100만 주 정도 이 시점부터 한 달 보름 전부터 보면은 100만 주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연말이면은 사실 대차 잔고가 좀 감소하긴 합니다. 연말 배당이나 주총 의결권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도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위쪽으로 딱 치고 나가면 굉장히 수월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주가 탄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올라가면은 예전에 공매도 친 주포들은 어때요? 일단 이걸 뭐 담보 비율권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상환을 하고 숏 카바링이 들어갑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그게 더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위쪽으로 가면은 걷잡을 수 없이 시세 낸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내리더라도 새롭게 공매도는 못 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내려가면 또 공매도 세력이 차익을 받기 때문에 환매수를 해요. 쇼카바링을 한다는 거죠. 그죠? 쇼카바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반전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금지된 상태에서는 위로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면 또 환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위로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숏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고 뭐 이런 자리는 쉽게 간다는 거죠. 45,000원, 5만원 자리는. 그죠? 네. 자, 이렇게 긍정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면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위쪽으로 치고 나가다가 다른 어떤 글로벌 사건이나 글로벌 변수에 의해서 주가 움직임이 사실 변칙적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 숏 카바링 들어오는 거 어느 정도 들어오나 보고 매도 타점을 또 일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요런 타임은 제가 일단 그거를 제대로 코칭을 해 드릴 수 있어요. 예. 지금은 뭐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내려간다면 또 내렸을 때 매수 타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매수 타점보다는 이제 매도 타점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우리가 물론 여기까지 올라갈 걸로 보지만 최소한 뭐 단기적으로 그런데 이제 주가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꼭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캐칭을 잘 하고 해석을 잘 해서 제가 그에 대한 타점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등록금과 관련해서 재료가 갑자기 나오는 재료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요거는 제가 신속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매매 타점을 잡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도움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네. 상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네. 여기다가 매지원, 매지원이라고 문자 한 통 주시면 제가 그 건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사인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매지원이라고 좀 문자를 주셔서 우리가 후속적인 매매를 제대로 하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좀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단가도 틀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고 싶은 말씀 있죠. 네, 요거 문자로 적어서 상단에 전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해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내용을 적어서 문자를 주세요.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조력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제가 영상은 매번 찍질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신속한 정보를 드릴 수 있지만 영상은 매번 찍지 못하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하셔서 문자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연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았고요. 네,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요거 매매 잘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만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